안녕하세요. 대출학교의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대출받는 순서랑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대출받는 순서랑 대출받는 방법은 어디 업무 지침서나 은행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신용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직장, 그 다음에 신용등급, 기존 부채,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이렇게 네 가지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예전에 직장 다니기 처음에 첫 직장을 다녔을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첫 대출을 받기 전에는 신용대출은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등급, 직장, 어느 직장 다니는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기존 부채에 따라서 신용대출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가시는 게, 직장인들이 내가 신용대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게 주거래은행 먼저 가보실 거예요. 근데 주거래은행이 당연히 싸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가실 텐데요. 그 주거래은행이 싼 거는 맞아요. 하지만 꼭 싼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신용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제일 먼저 만들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은행을 먼저 방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도가 얼마, 금리가 얼마, 근데 조건을 듣고 나서 바로 만들지 말고요. 거래가 없는 다른 은행을 두세 군데 정도는 더 방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군데를 정도 방문을 해서 몇 군데 중에 제일 한도와 금리가 괜찮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래은행이 무조건 잘 되는 거니까 대출을 거기서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주거래은행이 꼭 제일 좋은 조건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 비교해서 마이너스 통장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음에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제가 은행 이름을 좀 얘기하기 좀 그래서 외국계 1금융권 있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시중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한도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은행을 조회를 하시면 돼요. 혹은 거기에 두 군데 정도 조회를 한번 해보셔서 추가로 주거래은행 먼저 받고, 마통 받고, 그 다음에 외국계 은행이나 은행이나 여기에 추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내가 대출 알아본다 그러면 약관대출 있잖아요. 약관대출을 이용하시면 좋고, 그 뒤로 대출을 알아본다라고 하면 세희망월시, 햇살론. 세희망월시는 1금융권에서 하는 정부지원 상품이고, 햇살론은 2금융권에서 하는 정부지원 상품이에요. 그래서 세희망월시나 햇살론이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안 된다라고 하면 카드론이나 상호금융권이라는 건 지역 단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2금융권 중에서도 캐피탈 저축은행,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한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도 한도가 다 찼다 그 다음에 대부업, 그러니까 이런 데 있죠. TV 광고 많이 나오는데, 케이블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대부업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가셔야지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많은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주거래은행에 갔는데 한도가 더 차서 안 된다 그랬는데 마침 TV에 케이블 광고에 대부업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부업, 은행 아니면 다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받으시면 큰 사는 데 지장은 없겠지만, 굳이 받으실 거라고 한다면 이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신용등급도
덜 떨어지고 한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 순서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요, 조건이 어떤 조건을 원하세요? 라고 하면 10분 중에 9분은 한도는 높고 금리는 싸고 중도상환수는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용대출로 받을 때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대출을 좀 길게 쓸 것 같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거 순서대로 대출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자금이 짧게 쓸 것 같다.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자금 목적이 장기로 쓸 건지 단기로 쓸 건지, 그래서 한도의 목적을 둘 건지, 그 다음에 금리의 목적을 둘 건지, 중도 상환 수수료의 목적을 둘 건지, 이거를 구별을 하신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시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알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리를 하자면, 대출은 순서대로 받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주거래은행이 꼭 싼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1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은행 외에 거래가 없는 타은행도 두세 군데 방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은행에 갔는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꼭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지 말고요, 왜 안 되는지 물어보세요. 왜 안 되는지,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되는지 여쭤보면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다시 재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안 된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으시니까,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꼭 안 되는 이유도 같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대출은 순서대로 받아야 된다.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가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금 목적이 한도인지 금리인지 중도상환수인지 나눠서 구별하시면 신용대출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담보대출 받는 순서랑 담보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